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몇 달 전에 예비신랑과 위기를 맞게 되면서 제가 겪은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택시 기사 일을 하고 계신 시부가 운전하면서 사연 채널을 즐겨 듣고 계셨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며칠 전부터 올라온 사연을 듣다 보니 시부의 행동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되레 더 심한 행동들을 하신 시부의 모습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사연을 들으시고 더 심하게 따라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제가 올린 사연도 택시 일 하시다가 듣게 되실 거 알기 때문에 시부의 행동이 얼만큼 잘못됐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끝난 상태에서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언제나 밝은 모습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시부모님과 함께 외식하는 자리에서 시부의 한마디에 저희 모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세아가는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봐. 아무한테나 눈웃음 치는 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종업원이 친절하시길래 감사하다고 인사드린 것뿐인데요. 아무한테나 눈웃음 치는 그런 가벼운 여자는 아니에요. 원래 본인은 잘 몰라. 남들만 알 수 있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런 식으로 예쁜 모습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봤을 때 지원이가 아무한테 눈웃음 치는 성격은 아닌데요. 아버지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종업원한테 정색하며 고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 무한하게 갑자기 왜 그래요? 오늘 기분 좋게 외식하러 온 거 맞죠? 내가 택시를 하면서 사람 한두 번 겪어보는 줄 알아?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인성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세아가는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게 아니라 바람기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남자들한테 눈웃음 치면 괜한 오해를 살 테고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착각할 거 아니야? 세아가 제발 처신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다음번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넘어가지 않을 거란다. 알겠니?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너무 놀라 당황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예비신랑과 가끔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거나 어디를 다녀오면 제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결국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종업원이 어떠한 말을 해도 이미 얼굴 표정은 굳어져 버리게 되었네요. 처음으로 시부와 대면하는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자주 찾아뵙기가 망설여지게 되었고, 결국엔 매번 시간 날 때마다 드리던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시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요즘에 아빠가 택시 손님도 많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 그래서 최근 들어 민감해지신 것 같아. 원래 저런 성격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바뀌셔서 나도 그런 아빠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다고. 모이는 자리는 만들지 않을 테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쁜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 마음 좀 풀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동안 나를 보면서
해프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 아냐. 그 말 듣고 난 이후부터 아버님 눈치만 보게 돼서 내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우리 결혼 문제 없을까? 이런 식으로 아버님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 예비 신랑도 난감했는지 저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구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시는 시부의 행동이 저를 점점 불편해지게 만들었고, 결국 한동안 예비 시부모님과 만나지 않게 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시부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버렸습니다. 세아가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연락도 뜸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었는데 시애비가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지나가는 걸 봤었는데 별일 없어 보였다만 옆에 있던 남자들은 회사 사람들이니? 그런데 시애비가 저번에 얘기한 건 전부 다 잊어버렸나 봐. 아무한테나 눈웃음 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곧 결혼할 몸이 해프게 웃음을 팔아? 아버님, 잠시만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지금 저희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인데 제가 왜 웃음을 팔아요? 아버님, 제가 어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왜 저를 적급한 여자 취급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어?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 내 아들이랑 곧 결혼해야 하는데 남들한테 웃음 파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표정 관리 잘하라고 했지. 아무 남자한테 웃음을 주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라고 했는데 시애비 말을 무시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따 저녁에 만나서 대화 좀 나눠야 할 것 같으니까 약속 장소 문자로 찍어줄 테니 늦지 않게 오거라. 저는 그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예비 신랑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당황했는지 미안하다며 시부가 보내준 약속 장소로 같이 나가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화가 난 목소리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웃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자체가 저에겐 너무 이상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렇게 회사 일을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가니 시부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신랑과 함께 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심기가 불편하신 듯한 표정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고 예비 신랑이 시부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했네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예민해지셨어요? 이 사람의 표정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앞으로 저희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파혼이라도 바라시는 건가요? 제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도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셨으면서 왜 지원이한테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버지가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지원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좀 보세요.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지원이한테는 그런 자유도 뺏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왜 좋게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원이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요. 이 애비가 며느리랑 대화하려고 부른 건데 왜 네가 와서 참견이야? 네가 아까 어떤 상황인지 못 봐서 그런 거다.
남자들이랑 서로 웃고 떠들며 눈빛을 주고받는 시선에서 알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갔다고. 이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쭉 지켜봐온 결과 분명 결혼하고 멀지 않아 세아가는 너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을 게 뻔하다. 아버님, 정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떻게 그런 저급한 말을 제 앞에서 하실 수가 있죠? 왜 저를 함부로 판단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결혼한다 해도 아버님 때문에 숨 막혀서 못 버틸 것 같네요. 아버님께선 한평생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2번 다시 얼굴 뵐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부의 저급한 언행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시부에게 큰 소리 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을 난감해하던 예비 신랑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본인도 시부와 인연 끊겠다며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결국 카페를 빠져나와 앞만 보고 걷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살면서 이런 취급 받아본 게 처음이었던지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제 뒤를 쫓아온 예비 신랑도 난감했는지 아무 말 없이 옆을 지켜줬지만 더 이상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조건 저와 함께 하겠다며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왔었네요. 그런데 시부가 저희를 뒤쫓아왔는지 예비 신랑이 저에게 했던 말을 듣곤 언성을 높이시며 무서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셨고 일평생 치유되지 않을 말들을 뱉으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저런 여자에게 홀려서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야? 부모 말 안 들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처음 봤을 때부터 끼가 있어 보이더구먼. 역시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아들,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도록 해라. 오늘 이후부터 아버지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예비 신랑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제 팔을 잡은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걷질 못하고 있자 예비 신랑은 저를 부모님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많이 놀라셨는지 예비 신랑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고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시던 부모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리셨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셨던 시모는 수화기를 통해 죄송하다는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고 저희 집에 오셔서 진지한 대화를 원하시길래 엄마는 시모만 개인적으로 집에 와주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시모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오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딸에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신부인데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던데 사돈 어른은 웃는 제 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격이군요. 그렇게 안 뱉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왜 사부인께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사돈어른께 드려봤자 이런 상황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 사부인께서 파혼이 자료 전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미 제 딸 지원이는 마음을 완전히 접은 상태입니다. 장모님, 파혼이라뇨. 저는 지원이랑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파혼은 안 된다고요. 자네 마음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 속에 결혼한다는 것도 문제네. 말은 안 본다고 하지만 사람 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은 마주치게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결혼을 강행했다가 나중에 내 딸에게 안 갚음하면 그때 돼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무조건 파혼할 테니 이제 그만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 집 바깥 양반이 저와 결혼했을 때 갑자기 돌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간섭하기 시작했고 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웃어 보이면 집안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남편의 실수로 제가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저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최대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새아가가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되살린 것 같아요. 시모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 그동안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시부의 의심병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듣게 된 이후 더 이상은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 판단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 또한 시모의 충격 과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파혼이 결정되고 나서 시모와 예비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 이후로 2번 다시 시댁 집안과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예비 신랑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헤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선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걸 끊기 위해선 전화번호를 바꾸는 일밖엔 없었고 시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 또한 괴로웠어요. 그렇게 서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퇴근하는 날 시모가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오셨는지 여쭤봤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오면 안 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내 아들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단다. 지금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있길래 이러다 세상 떠날까 너무 걱정돼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딱 한 번만 내 아들 얼굴 봐줄 수 없겠니? 2번 다시 이런 부탁 하지 않을 테니 이렇게 부탁하마. 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예요. 잊으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버님 얼굴 마주할 자신 없어요. 괜히 들어갔다가 또 다른 상처 받게 될까봐 두려워요. 어머님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석태 씨도 지금 마음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중일 거예요.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석태 씨한테 저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빨리 기운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시모는 마음을 정리하려는 제 앞에 주저앉으시더니 오열을 하셨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셨고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시모의 얼굴을 뵈니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시댁에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있을 그 사람에게 제가 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린 순간 몇 달 만에 얼굴을 보게 된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동안 제대로 먹질 못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서로에게 남아있는 마음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그게 현실이었고 시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저희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누던 긴 대화를 마무리하고 시모와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려 차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제 앞에 시부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제가 시댁에 온 걸 상당히 불쾌해하고 계셨어요. 시모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였죠. 시모는 시부에게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를 급하게 돌려보내셨고 그렇게 별일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고 주말에 농사일 하시는 아빠의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돌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확인한 순간 시부의 얼굴이었고 갑자기 아빠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딸 간수 제대로 하라며 걸음밭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당하게 돼서 화를 내고 있는 시부에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걸음밭에 내동댕이 쳐진 아빠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아빠와 시부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식 농사나 잘 지으시지. 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내 아들에게 또다시 미련을 주고 있어. 파혼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또 찾아온 거야? 이게 다 아버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누구 하나 또다시 다쳐야 그만하실 거예요? 아버님께서 과거에 어머님한테도 의심하셔서 사고가 나셨었다면서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드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아버님께서 얻으시는 게 도대체 뭔데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여기서 멈추세요.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주면 마음이 편하세요? 여기까지 하시죠. 저희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빠는 결국 시부를 향해 분노하셨고 서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시부는 제가 그 사람을 또다시 홀리러 왔다며 이성을 잃어버리셨어요.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신 엄마가 시모에게 전화를 한 뒤 경찰에까지 신고를 하면서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되었고 아빠와 시부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시모와 그 사람이 뒤늦게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이렇게까지 서로를 헐뜯으며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들의 행복이 제일 우선인데 저한테 했던 의심을 이제는 지원이한테 연결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갈라서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네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 지금 나보고 이혼하자고 말했어? 저 집안 때문에 한평생 함께한 나랑 갈라서자는 거야?
전부 다 저 눈웃음에 속고 있는 거라고.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서 대화하는 게 좋겠다. 아들, 너희 엄마 챙겨라. 돌아가자. 죄송해요. 아버지 말을 더 이상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에요. 지원이와 결혼 안 해도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시모와 그 사람은 시부에게 남은 정까지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었는지 인연을 끊겠다며 시부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이혼 절차를 밟으셨고 시부와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시부의 잘못된 행동들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 모든 상황들이 저 때문이라며 끝까지 화를 내시다가 인연을 마무리 짓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저는 그 사람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박힌 돌을 빼내니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었고 양가 집안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주말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고 양가 집안 함께 모여 처음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잠실타워 123층에 있는 전망대 패키지를 준비해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뒤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제 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시부가 아빠를 바라보고 계셨고 예비 신랑이 아빠의 명칭을 부르자 듣고 계시던 시부는 분노를 억누르시며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빠한테 아버지라는 명칭과 함께 친근하게 웃으면서 다가갔는데 그 앞에 시부와 마주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은 시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저희 아빠를 모시고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던 시부가 몸을 돌리시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저를 데리고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시부가 왜 잠실타워 전망대에 오셨는지 의문을 품던 그때 무엇 때문에 123층까지 올라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실타워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택시기사인 시부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불했는지 종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시부의 양손에는 알 수 없는 짐들을 한가득 들고 계셨고 손님의 뒤를 쫓아다니시며 전망대를 돌아다니시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잡아서 손님을 모시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짠한 마음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지금쯤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셨을 텐데 결국 혼자가 되셔서 외로이 사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부가 선택하신 길이니 앞으로도 홀로 잘 헤쳐나가시겠죠. 현재 저희는 시기가 좋지 않아 결혼식을 미룬 상태이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혼인신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분명 제가 올린 사연을 듣게 되실 텐데 제발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무엇을 잘못하고 계신지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